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탁소예요. 오호. 근데 그냥 세탁소가 아니라 좀 특별해요. 6평짜리를 혼자서 운영하시는데 월 매출이 3,540만 원이에요. 에이 그만해요 이제. 무슨 6병짜리에서도 3천만 원이 넘어요? 아니 오늘 작은 가게들이 다 사고를 치고 있는데 야 이렇게 되다 보면 큰 가게 하시는 분도 월세 많이 내고 서운해 하시겠는데요? 그럴 예. 수 있어. 네. 근데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함께 보시죠. 세탁 편의점 크리네이드에 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매장이 엄청 아담하죠? 근데 이 작은 가게가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건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요즘 무인으로 돌아가는 빨래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직원분이 딱 계시네요. 근데 여기 귀여운 캐릭터는 누구예요? 저희 브랜드 캐릭터 고돌이에요. 오늘 촬영 소식을 듣고 채율이 형님 안내해 드리려고 특별히 나왔어요. 고돌아 안녕. 오늘 잘 부탁해요. 저희는 코인이나 무인 세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상주하면서 직접 옷을 손님한테 받고 또 꼼꼼히 챙겨서 돌려드려요. 근데 세탁소인데 왜 세탁기가 없어요? 그게 저희 핵심이에요. 세탁을 저희 매장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접수를 받았다가 이제 본사 세탁 공장에서 세탁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명품들도 보이는데요? 네, 저희는 명품 의류, 명품 패딩, 코트 같은 고가 의류도 세탁이 가능해요. 명품 세탁까지. 일반 세탁보다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점주님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동네 빨래부터 명품까지 한 카운터에서 다 받는다? 세탁 기술력이 되니까 가능한 거겠네요. 수근 선배님, 교수님, 세탁기도 없는 이 작은 세탁소가 어떻게 잘 되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네에서 세탁소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 27,000개에서 지금은 2만 개로 매년 2,000개씩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신기한 건 세탁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대요. 5조 7천억에서 5년 뒤엔 7조 2천억까지 본다고 하네요. 가게는 주는데 빨래할 사람은 그대로면 손님들이 남은 가게로 몰려요. 경쟁자는 주는데 시장 규모는 커지는 흔치 않은 장사인 거죠. 자 음식점만 계속 이어오다가 마지막은 세탁소네요. 근데 효령 씨 여기에는 세탁기가 없다면서요? 맞아요. 점주님은 이제 접수만 하고 세탁은 지역별 전문 공장이 알아서 해줘요. 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크리네이드 캐릭터 고돌이가 함께 안내를 해줬거든요. 네. 영상에 깨알같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보니까 명품 백에 패딩까지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객단가가 일반 세탁보다 높아서 그게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래요. 솔직히 저는 세탁소 하면 이제 사양 산업 아닌가 싶었는데 동네 세탁소들이 자꾸 지금 없어지는 좀 추세잖아요. 예. 네, 그 말이 절반은 맞습니다. 세탁소 점포는 2017년에 27,000개였는데 지금은 2만 개 정도로 매년 약 2,000개씩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세탁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커지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 5조 7천억에서 2028년엔 7조 2천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노동 집약적이고 세대 교체가 안 되니까 동네 세탁소는 폐업을 하는데 빨래 수요 자체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네. 그런 추세입니다. 남는 가게로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게는 줄어드는데 시장은 커진다. 나이스! 이거 완전 나이스. 이런 신기한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외주 세탁 비중이 지금은 한 자릿수인데요. 2028년에는 20%에서 25%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맡기는 쪽으로 재편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흐름 위에 좀 올라타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모델로 가는 거죠. 근데 의문이 들죠? 집집마다 요즘은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다 있는데 그런데도 왜 맡기는 걸까요? 집에서 되는 건 일상복이랑 수건 정도거든요. 정장, 코트, 니트, 가죽 이런 건 맡기셔야 돼요. 맞아요. 울코트나 니트는 물 세탁을 하면 줄고 변형돼서 꼭 드라이를 맡기셔야 되고요. 운동화도 그래요. 세탁기에 돌리면 외피가 상하고 건조기에 돌리면 뒤틀리거든요. 근데 맡기면
손상 없이 전문 장비로 살균까지 돼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입는 옷의 대부분이 사실은 집에서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안 끊기는 거죠. 게다가 손님이 늘고 있대요. 1인 가구가 셋 중 하나로 36% 역대 최고치고요. 맞벌이 부부도 늘어서 부부가 집안일을 주 15시간씩 한다고 하네요. 빨래 널 시간도 공간도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커진다는 게 막연한 일이 아니라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바뀌니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크리네이드 온라인에는 자체 수거 배달 어플을 운영해요. 앱이 있는 게 너무 좋네요. 서비스까지 요즘에. 가능하고요. 거기다 저희 24시간 무인 수거함도 있어서 손님이 영업 시간에 오지 못하더라도 아무 때나 맡기고 찾아가실 수 있어요. 편리하겠네요. 이렇게 수거함에 넣으면 끝나는 거네요? 바빠서 매장에 못 오는 1인 가구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앱으로도 받고 24시간 수거함으로도 받는다는 거네요. 그럼 점주들 입장에서는 추가 매출 통로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 집에 뭐 세탁기, 건조기 다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저는 왜 맡기는지 바보 같나요? 네. 조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네. 일상복이랑 수건 정도예요. 네. 코트, 니트, 정장은 물빨래를 하면 줄고요. 건조기에 돌리면 보풀이 일어요. 저 줄어든 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싼 거 거예요. 아닌데 확 줄어들고 색깔이 하얀색이었는데 주황색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예. 예, 맞아요. 뭐 울이나 정장, 니트, 뭐 가죽은 드라이가 필수라서 가정 세탁기로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운동화도 집 세탁기에 돌리면 외피가 상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 케어는 손상 없이 살균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못하는 옷은 장비가 아무리 좋아져도 외주로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막 세탁기에 운동화 돌렸는데 실밥 막 나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고 막 찌그러져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확한 사례입니다. 고온 건조기의 외피가 뒤틀려진 거죠. 신발 그렇게 만들어서 찌그러지면 솔직히 욕 나옵니다. 오래된 개그로 이런 신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 아까 애우던 게 이거지.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결국 하셨습니다. 네, 게다가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요. 1인 가구가 전체의 36%로 뭐 역대 최고고 맞벌이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집안일에 주당 평균 15시간을 쓰게 됩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으니까 그냥 맡기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거죠. 크리네이드는 자체 수거 배달 앱에 24시간 무인 수거함까지 운영을 하니까 점주가 원하면 매장에 못 오는 손님 수요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장사랑 비교를 해봤어요. 편의점은 수백 가지 물건을 발주하고 매일 유통기한 관리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재고가 없는 거죠. 옷을 받고 내어주는 거라 훨씬 단순하죠. 그리고 보통 대리점 사업은 직접 발로 뛰며 영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탁은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마케팅을 잘 몰라도 되는 거고요. 맞아요. 들어온 옷 접수하고 옷을 돌려드리는 게 일이라 재고로 골치 아플 일도 영업 뛸 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찝을 건 찝을게요. 크리네이드 창업이 100%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외식업처럼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대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따박따박 꾸준히 버는 쪽이라 한 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죠. 근데 뒤집으면 폭삭 망할 위험도 없는 거라 대박 대신 안정. 그리고 빨래를 본사 공장에서 하니까 맡기면 바로 안 되고 며칠 걸려요. 큰 빨래든 까다로운 옷이든 지역별 전문 공장이 표준화된 세탁 공정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점주님이 세탁 기술을 따로 배울 필요는 없고 전국 어느 매장을 가든 세탁 품질은 똑같아요. 매장 즉석 처리 방식이 아닌 대신 전문 공장의 표준화된 품질로 돌려드리는 거네요. 그럼 점주는 기술 부담이 없어도 되고 가격이나 방식도 본사 시스템을 따르는 거라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겐 오히려 정해진 길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탁이 계절을 좀 타지 않아요? 사실 여름엔 다 대충 빨아서 입잖아요. 그래서 패딩, 코트뿐만 아니라 셔츠, 이불, 생활 빨래까지 겨울에 사시사철 패딩 다 이런 받고 것들. 있어요. 여름은 여름대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탁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 옷 망가졌다고 손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건 어때요? 한국 소비자원의 심의 건수 자료를 보면 저희가 주요 세탁 프랜차이즈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요. 30년 넘게 쌓아온 공장 운영 노하우에 점주 교육이랑 관리가 잘 잡혀 있거든요. 분쟁은 결국 시스템이 좌우하는데 30년 노하우로 공장이랑 점주 교육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그만큼 사고도 적은 거네요. 그럼 점주 입장에선 마음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제일 궁금한 거. 이거 차리는데 얼마나 들고 이 작은 가게가 얼마나 버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건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비싼 세탁 장비가 매장엔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빠지거든요. 맞아요. 창업비랑 매장별 매출은 감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세탁은 아무데나 차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는 세대 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창업 비용, 매장별 매출, 그리고 어떤 상권에 어떤 분이 하면 좋을지는 교수님이 스튜디오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실 거예요. 수근 선배님, 교수님, 이 집 차리는데 얼마나 들고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하면 좋을지 제대로 검증 부탁드려요. 효령 씨가 이제 전문가가 다 되신 게 다른 브랜드와 비교도 해놨더라고요. 그럼요. 편의점은 수백 개의 물건을 발주하고 그리고 유통기한 관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탁은 재고가 없어요. 옷을 받고 내어주는 거라서요. 그리고 일반 대리점은 직접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세탁은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운영 난이도로 보면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경험자도 접수만 익히게 되면 가능한 거죠. 다만 상권은 꼭 따져봐야 됩니다. 세탁은 유동인구가 아니라 배우 세대 수가 확실히 있는 그런 곳으로 먹는 업종입니다. 도보권에 사는 가구가 두터운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 1인 맞벌이 이런 밀집 지역이 바로 1순위가 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뭐 맡기는 게 아니라 거기 원래 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확실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단점도 솔직하게 짚었다고. 네, 단점도 집어봐야죠. 일단은 외식업처럼 한 달에 뭐 1,000, 2,000 이렇게 터지는 대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빨래를 매장에서 바로 빨아주는 게 아니라 전문 공장에 맡겨서 며칠 걸리고요. 그리고 내 가게여도 가격은 본사 시스템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위탁형 가맹의 전형적인 한계예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폭발적인 매출이 없다는 것은 폭삭 망할 위험도 적다는 거죠. 전문 공장이 표준화된 공정으로 처리를 하니까 점주가 세탁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어느 매장에서 맡겨도 품질이 똑같고요. 창업비도 세탁 설비가 0원, 빵원입니다. 보증비 280에 가맹비 400, 뭐 인테리어 1,000만 원 정도부터 이렇게 본다면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봤을 때 초기 비용도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방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지만 안정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게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죠. 꾸준한 걸 원하면 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 대상으로도 명확해요. 은퇴하고 부부가 같이 하시려는 분, 경력 단절이 된 이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시려는 뭐 주부, 장시간 노동에 부담이 좀 많은 뭐 중장년층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특별한 기술 없이 고액을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창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대박 한 방은 아니에요. 맡기면 며칠 걸리고 가격도 내 맘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근데 세탁소는 줄어드는데 시장은 더 커져요. 그리고 집에 건조기가 있어도 코트, 셔츠, 운동화는 맡겨야 하고요. 그걸 비싼 기계 없이 영업 안 뛰고 혼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996년부터 30년, 전국의 지사 26곳, 가맹점 300여 개. 저는 보면서 몰랐던 길이 여기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고도리와 함께 크리네이드 창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근 선배님, 교수님, 오늘 이 브랜드 창업 어떻게 보셨나요? 자, 교수님 제 영상을 제가 다 봤는데 그렇다면
크리네이드는 합격입니까? 네, 크리네이드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사도 인정!